시대는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간도 점점 발전하고 있는 걸까요? 만약 그렇다면 현대의 최고 무기인 지적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우리는 이 지적 능력을 판단하는데 IQ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20대 때를 비교한다면 586 세대보다 MZ 세대의 평균 IQ가 더 높은 것일까요? 오늘은 세대 변화에 따르는 IQ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플린 효과입니다. 노르웨이의 제임스 플린이라는 과학자는 IQ에 극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플린은 세대가 변함에 따라 IQ 지수도 변하는지 궁금해졌죠. 플린은 미국의 군대로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신병들의 IQ를 조사했는데요. 놀랍게도 1932년도부터 1978년도까지 46년간 꾸준히 신병들의 IQ는 상승하였습니다. 무려 연간 0.33점, 10년에 3.3점 정도의 점수가 일정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플린은 조사 결과에 충격을 받고 맙니다. 그리고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였죠. 1987년 약 14개국에서 진행한 추가 조사에 의하면 모두 IQ가 상승하는 결과가 발견됩니다. 벨기에,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의 국가는 한 세대, 즉 30년 만에 평균이 20점 이상 올라갔고 개발도상국들에서도 5점에서 25점까지 점수가 상승하는 결과를 얻어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세대가 변함에 따라 IQ가 증가하는 현상을 제임스 플린의 이름을 따 플린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플린 효과는 왜 나타난 것일까요? 정말 세대가 지날수록 지적 능력이 상승하고 있는 것일까요? 플린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특별한 유전체적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지적 수준이 오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곤 그 원인이 아마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죠. 플린의 말에 의하면 IQ는 특정 부분에서만 변화를 보였습니다. 단순 암기나 언어적인 능력이 아닌 추상적인 문제 해결 지능, 이것만이 큰 변화를 보였다고 하였죠. 즉, 플린 효과는 추상적인 문제 해결 지능 덕택에 일어난 효과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추상적인 문제 해결 지능은 무엇이냐? 간단히 말해 수식과 같은 문제를 풀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능력은 왜 다른 능력들과 다르게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함께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 원인을 교육의 보편화와 컴퓨터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엔 농장이나 밭에서 뛰어놀던 아이들이 현재는 학교에서 여러가지 교육을 받고 실험을 치릅니다. 당연히 옛날 아이들에 비해 문제 해결 능력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또한 컴퓨터의 발달은 인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읽고 해석하고 또 쓰게 만듭니다. 예전엔 신문 읽기나 책 읽기 정도가 읽기의 전부였을 것이고 편지 쓰기 정도가 글쓰기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컴퓨터와 휴대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고 항상 읽기와 쓰기를 반복하고 있죠. 또한 인터넷은 우리의 뇌에서 이미지를 다루는 능력도 향상시켜줍니다. 게임도 여러가지 영향을 끼치는데요. 읽기 쓰기는 물론 새마기까지 이러한 다각화된 활동들이 우리의 지능지수를 높이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건강에 대한 문제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과 다르게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예전에 비해 질병도 줄어들었습니다. 즉, 건강한 신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는 뇌의 발달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데 이러한 환경도 지능의 발달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더 똑똑하다는 것일까요? 2018년 6월 놀랍게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됩니다. 플린 효과의 역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플린 효과가 역전되었다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플린 효과는 애초에 점점 둔화되다 멈출 것이라 예측되고 있었는데 아예 역전되어 버린 신기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죠. 노르웨이 군인의 IQ 검사를 조사한 결과 1975년생까지의 데이터는 분명 플린 효과가 확인되었으나 1975년생 이후로는 IQ가 점점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역시 인터넷의 발달에 의한 영향으로 보여진다는데요.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발전한 최신 문명은 점점 인간의 역할을 대신해주게 되었습니다. 계산 정도는 이제 인간의 역할이 아니게 되었지요. 또한 게임 같은 경우도 이젠 상상이 필요 없을 정도의 정교한 그래픽을 구현합니다. 더 이상 뇌가 이미지를 상상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지적 활동을 대부분 기술에 양보해버렸습니다. 그렇게 IQ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역플린 효과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MZ세대보다 586세대가 더 똑똑한 것이겠네요? 아니요. 역플린 효과는 북유럽 국가 몇 개국과 선진국들 위주로 조금씩만 발견된 현상으로 아직 한국에선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말을 꺼내긴 했지만 사실 IQ는 그다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애초에 IQ는 학교에서 사용하는 읽기, 쓰기, 세마기 등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적성 검사였습니다. 이것이 사업적으로 성공하여 이렇게 세계적인 검사 체제가 된 것이죠. 실제로 IQ가 학교 성적과는 50% 이상의 상관을 보였지만 사회적인 성공에는 20%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거의 상관없다고 봐야죠. 그저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기 편하게 수치화해주는 검사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플린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도 역플린 효과에 노출되지 않게 너무 기계에 의존하지 않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오늘은 이상!